강남 집값은 다시 2배가 오를 겁니다. 지난 6월 27일 수도권 6억 원 대출 규제라는 강력한 규제가 나오고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새 정부는 아직도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고 또 이번 대책으로 서울 주요 핵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잡힐 거라고 진심으로 믿는 건지 아니면 서울 주요 지역과 타 지역의 격차만 더 벌리려 하는 것인지 여전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지난 6월 27일 발표한 수도권 6억 한도 대출 규제 이후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28번의 부동산 규제가 나왔으니 이번이 두 번째이고 앞으로 세금 등의 더 많은 부동산 규제가 나오겠지만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은 이번 대책과는 아무 상관없이 시간차를 두고 더 오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고 우선 10월 15일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큰 틀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그리고 이들 전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의 추가 지정입니다. 우선 서울시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중량구, 성북구,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등의 지역은 큰 의미 있는 가격 상승이 없는 지역인데 이렇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버리면 이번 대책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규제지역이 된다는 뜻은 실거주로만 매수를 하여야 한다는 뜻인데 이들 지역은 서울의 타 구보다 주거환경이 우수하다고 볼 수 없어 규제지역으로 지정해버리면 매도가 잘 안됩니다. 이들 지역을 왜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풍선효과 차단이라고 하는데 서초, 강남, 송파, 마포, 용산, 성동 핵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이미 올라서 그 상승분을 다 누리고 있는데 기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리면 이들 지역은 딱히 투자 메리트가 없어 가격이 안 올라 형평성에 있어 큰 문제가 됩니다. 경기도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의 12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도 문제인데요. 경기도에서 과천과 분당 핵심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타 지역은 딱히 크게 오른 지역이 없는데 이번 대책에서 규제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광명 하암동 주공 아파트들은 오른 것도 없고 성남 분당에서도 주요 지역에 속하는 서현동, 순회동은 의미 있는 가격 상승이 있지만 야탑동, 분당동, 구미동 지역은 가격 변동이 미미하고요. 또 성남 구시가지인 수정구, 중원구도 편입을 시켰는데 서울 오른 것에 비하면 이들 지역은 이제 조금 오를까 말까 하고요. 도대체 수원은 왜 편입을 시킨 것인지,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우왕시도 심지어 하남시도 의미 있는 가격 상승은 크게 없었습니다. 만일 이들 지역의 거주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서울 핵심 지역은 몇 억에서 수십억이 올랐는데 투기효과 차단이라고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무작위로 포함시켜버리면 실수요자가 매도하는 것도 힘들어지는데 황당하지 않을까요?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강도 높은 규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차피 대출 규제 6억 한도가 있어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은 거의 다 매수해서 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진입하려는 사람만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규제지역에 따른 효과를 보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정비사업, 부동산 전매와 세제, 대출 등에서 규제가 강화되는데 청약에서는 국민, 민영주택 등의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세대주일 것,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당첨자의 세대 구성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정비사업 부분에서는 투기과열지구서부터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이 있는데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특별한 예외 사유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노원구의 상계주공이나 수원의 영통구의 재건축 단지들, 광명의 하안동이나 분당 지역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게 되면 예외 사유 없이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신축 부동산의 전매 금지가 강화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최대 3년의 분양권 전매 금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세제 부분은 현재 다주택으로 갈아탈 때 취득세 중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취득세는 조정 대상 지역부터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를 중과받습니다. 예를 들어 노원구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연로하셔서 이미 상속을 해준 상태에서 새롭게 분당의 집을 매수할 때 취득세 8%의 중과세율을 받게 됩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전면 배제되는데
즉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 이상 가산,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의 30% 이상 가산이 201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이 기간이 지나면 전격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앞선 사례에서 노원구의 노부모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분당의 집을 팔 때는 2주택 기본세율 플러스 20% 가산세율이 적용되게 되는 거죠. 또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어 2년 보유와 2년 거주를 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복 규제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예를 들어 실거주에서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지역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부분인데 이것은 이미 6월 27일 수도권 6억 한도 대출 규제가 있는 상태라 큰 의미가 없는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25억 원 초과는 2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대출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아마도 정부의 마음은 그냥 대출 6억 원도 없애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특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대출 규제 6억 한도를 시행해서 지난 몇 달 동안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매수했고 이들은 가격 상승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기존 6억 원 대출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듯합니다. 이 정도가 규제의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이번 규제와 상관없이 강남 지역을 위주로 한 서울 주요 지역이 2배가 오르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의 선에서 이렇게 생각해보죠. 이렇게 새 정부가 출범 후 부동산을 매수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왜 서울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를까요? 이것을 생각해보는 것이 핵심인데요.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어도 왜 서울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가입니다. 그 답은 지금 부동산 상승은 갭 투자나 개별 가게 주체가 추가 투자하여 집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높은 유동성 공급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현재 역대급으로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지금 주식이 좋은 것은 우리나라 상법 개정의 효과도 있지만 본질은 미국이 AI 섹터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투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등을 비롯한 엄청난 대규모 데이터 센터 등의 AI 투자, 또 최근에 JP모건의 미국 공급망 재건을 위한 미국 기업에 대한 2천억 달러의 투자 등 전 세계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도 유동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는 정부입니다. 내년도 잠정 예산안만 하더라도 올해 예산안이 약 650조보다 더 늘어난 약 730조가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상수가 아니라 전 세계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물가 하락이 상수라는 말이고 그 물가 하락의 회피 수단으로 거주하기 우수한 서울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이것을 규제로만 막고 있어봐야 다시 집값만 오를 것이고 이번 정부가 끝날 때쯤이면 지금의 집값보다 서울 주요 지역은 2배 상승해 있을 듯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규제 완화인데 이걸 할 생각이 없으니 참 답답한 일이죠.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항상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높은 물가 상승 시대의 안전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